지난번에 이어서 정세익은 노예 이야기를 계속 합시다. 해적 이야기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노예, 고대 로마 잠깐 봅시다. 고대 로마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원전 1세기에 기원전 100년이 카이사르가 태어난 해야 이탈리아 반도에 노예가 200~300만 명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기원전 1세기라면은 로마가 이제 포에니 2차 전쟁해서 한니발 몰아내고 카르타고도 완벽하게 지웠다가 이제 다시 세우지만, 그래서 서쪽 다 갖고 오고 동쪽에 마케도니아도 갖고 와서 그리스 땅도 다 로마 지역에 함의지하면서 들어오는 거고, 소아시아 쪽도 일부가 다 들어오는 거고,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로마 제국에 함의지하는 거지. 함의지 충성충하는 거고, 셀레오코스하고도 다퉜던 경우고, 그래서 소아시아라는 터키 땅까지 갖고 레반트까지는 가져오지 못한 거고, 이집트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파라오가 되는 거고, 그 후에 그래서 이때는 노예가 상당히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전쟁이 막 끝나서 이 전쟁의 패자들이 노예가 많이 된 거라고. 지금 이탈리아로 많이 들어온 거야. 이게 이탈리아 인구 자체가 이탈리아 반도에 한 900만 정도 있다고 봐야 돼.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지. 이게 기원전 1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노예가 더 늘었다 이거지. 그만큼 땅이 더 넓어진 거고, 그러다가 260년에서 425년 위기의 3세기가 오고 서로마가 망할 때쯤에는 영국 땅까지 로마야. 아일랜드 빼고 웨일즈 같은 거 빼고 라인강 서쪽까지 다 로마야 이게. 근데 전체 로마 제국 인구가 5~6천만 된다는 거야 이게. 거기에서 10%가 아마 노예다. 그래서 한 500만 정도로 보는 거야. 이건 전체 로마 제국이야 이게. 상대적으로 땅은 훨씬 커졌는데 오히려 노예 수는 상당히 줄어든 거야. 이민족들이 다 로마화 되면서 이 이민족들을 보조 군단병으로 넣으면서 20~30년의 군 생활이라고, 그러면서 시민권을 주면서 문명인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로마화 시키는 거거든. 이게 기원전 1세기가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노예 자체도 줄어든 거야 이게. 그때 엘리트의 그 간호들이 50% 가까이고, 이 엘리트들이 전체 로마 제국의 1.5% 정도가 된다 이거지. 나머지 노예들은 뭐 이렇게 제조업 상업에 일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로마는 이렇게 노예로 문명을 만드는 거야. 로마의 그 문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로마의 노예라는 거는 인종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유럽 전역에 걸쳐서 다 온 거고, 이게 전쟁하면서 패배자들이 이게 노예가 된 거니까. 유럽 외에는 그리스어족 인간들이 압도적이었고, 유럽 쪽 박하는 특히 그리스의 노예들은 뭐래? 엘리트 집안에서 그리스어 가르치면서 가정교사를 하는 거야 이게. 채찍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홀로 독자적인 집단성을 유지하면서 로마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빈노예가 있는 거야. 빈노예, 이거 데트 슬레이브리, 데트 본디지, 이 빈노예. 그래서 이 빚감옥이라는 게, 로빈슨 크루소 그 작가도 빚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빚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은 좀 말년 상당히 비참해요. 그 이름이 까먹었네 갑자기. 그 사람의 책이 상당히 방대하고, 로빈슨 크루소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 책으로 당시 시대상을 특히나 알 수 있거든. 한편으로 많이 벌면서도 계속 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빚감옥이라는 게 마돈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빚을 다 청산하면 해방노예가 되는 거고, 리버티라는 말이 해방노예 쓸 때 리버티에, 얘들은 이 해방이란 말을 이맨시페이션 뭐 그런 단어를 주로 또 많이 쓴다고. 이게 흑인 노예 해방도 리버티보다는 이맨시페이션 같은 단어를 쓴 거고, 하여튼 어쨌든 이게 빈노예가 있었고, 이 로마 제국은 점점 뒤로 가면서 노예들은 적어지고 이런 추세야 이게. 그러다가 중세 유럽 천년에서는 게르만 갈리아는 노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들은 노예를 부리지 않아. 이 명심하라고 이거. 노예는 얘들의 주체, 중세의 주체가 절대 아니야 이거. 노예는 누가 한 거야? 무슬림 애들이 등장하면서 무슬림 애들이 하는 거야. 얘들이 기중의 해적질을 하면서. 무슬림의 단어가 노예고 해적이야. 웨스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얘들은 오직 기중 해변 중심으로 해서 해적질, 노예 사냥질에 아주 몸살을 겪으면서 진짜 1000만 명이야. 1000만 명. 중세 1000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이
납치를 당한 거라고. 그 통계가 지금 16세기부터 해서 한 250년 해서 100만 명 정도로 잡는 거지만 그 이상이고 이 도시 구조가 바뀌었다고. 완벽하게. 사라센 타워를 쳐보시라고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이 사라센 타워라고는 그 큰 주제로 이게 뜨지를 않더라고, 이게. 아니, 도시 설계를 이 해적 때문에 얘들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얘들이 보라고. 이 시칠리아에 머무는 게 831년부터 260년간 진짜 이때부터도 이 노예 사냥질이 엄청난 거라고, 얘들이 해적질 하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서기 1000년에 노르망디들이 이탈리아 지나가다가 여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사람들이 부디 제발 이 무슬림들 좀 추천해달라고, 이거 저 시칠리아에 있는 이 끔찍한 거야. 일단 800년부터 거의 200년 가까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못한 거야, 얘들 때문에. 이때 이탈리아는 뭐야, 롱고바르드 지나고 아빠 소비핀에 이어서 샤를마뉴가 이제 이탈리아 킹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리인을 세우는 거지만 샤를마뉴가 이제 이쪽도 다시 통일을 하고 할 때 샤를마뉴도 우마이야 애들 오면서 얘들이랑 전쟁도 하는 거고, 샤를마뉴가 특히나 얘네 해적질 막은 거라고, 이쪽 해변에. 이탈리아도 통일하면서, 이탈리아도 오면서. 그래서 얘들이 이 무슬림이 샤를마뉴 일단 벌벌 떴다고, 이 831년 이전에 벌써. 거의 700년부터 했다고 봐야 돼. 서기 700년부터 이 지중해 해적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이걸 샤를마뉴가 등장하고 한번 잠잠해지더니 샤를마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오토 1세가 서기 900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통일을 하지만 이쪽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신성 로마 애들은 알프스 위에서나 챙기는 거지. 나중에 뭐 로타링기아라는 장남은 이탈리아 킹덤을 하면서 두 동생이 게르만 루이의 대머리 샤르르잖아. 여기에서 페아네가 이탈리아 킹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땅 자체도 이게 흰메가리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삼형제 중에서 페아네가 이 이탈리아 킹을 한 거고, 이전에 샤를마뉴가 오면서 있던 롬바르디아 애들이 남부로 가면서 여기서 지방 영주를 한 거거든. 베네벤토 등에. 얘들도 힘이 없는 거고, 여기 또 이때 해변은 누가 갖고 있어? 비잔틴 애들이 갖고 있는 거야, 비잔틴 애들이. 비잔틴도 힘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샤를마뉴가 왔다고 치더라도 서기 800년부터 이쪽은 진짜 이탈리아 반도는 불쌍한 땅이야, 이게. 200년 그렇게 약탈을 당해서 노르망디 애들 지나갈 때 서기 1000년에 제발 부디 좀 와서, 당신들이 와서 이 무슬림 해적들 좀 막아달라. 상당히 절박한 거라고. 이제 끔찍한 거야, 이게 얘들 이거. 그래서 이때 오뚜빌 애들이 와갖고 서기 1000년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싸우면서 이 100년 만에 이 시칠리아의 얘들을 몰아낸 거야, 이게. 이게 1091년인 거야, 이게. 260년이잖아, 260년. 엄청난 거야, 진짜 이게. 시칠리아 먹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폴리 이 대륙을 이제 통일을 하는데 더 시간이 간 거야, 그게 노르망디의 시작이야. 노르망디가 이탈리아를 먹고, 이때 이 직전에 윌리엄이 또한 노르망디에서 정보왕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간 거고, 이 유럽은 이 노르망디 애들이 만든 거야, 이게. 웃기게도. 진짜 엄청난 거야, 노르망디가. 계속 얘들은 이제는 북아프리카 해변에서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16세기부터 통계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16세기 이전에 벌써 1000년 동안 끔찍하게 당한 거예요, 이게 지중해적. 어마어마하던 거예요. 이 노예질은 얘들이 한 거예요, 얘들이. 노예 시장도 얘들이 하는 거고, 그거를 명심하라고. 그래서 노예들을 다 했어요. 유럽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놀랍더라고, 이게. 한글로도 이렇게 정리된 게 없을걸? 이런 거, 얘들은 사과하라고 하니, 당신들은. 얘들은 노예 장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애들이. 왜냐면 이게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고, 15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게. 무슬림 애들은 아랍의 터키도 마찬가지고. 저러면서 남 탓하는 거야, 애들이. 참 너무나 저열한 애들이야, 진짜. 그래서 해적이나 노예나 모두 뭐야? 무슬림 이야기야, 이거는. 이제 중세 들어오고 중세 1000년부터는 모든 무슬림 애들 이야기고, 무슬림으로 권력을 잡는 아랍 애들, 오스만 애들, 그 밑에서 놀아나는 버버족 애들, 페르시안 애들, 이런 애들일 뿐이야. 아무것도 문명의 전진 작업을 안 하고 저것만 하다가 저렇게
바보가 되고 남 탓을 하면서 이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는 적폐요 이짓해 되면서. 자, 우리는 이 해적하면 캐리비안 해적에서 유럽 애들이 또 해적이 있는 줄 아는데 상당히 미미한 거야. 그래서 이 해적 얘기가 끼케야 존 시애플비의 블러디 플래그 튜더 시대의 뭐 해적들이라면서 2009년에 나온 책이 있어. 그리고 똑같이 애플비 같은 전문가고 존 시애플비가 폴 달턴 2009년에 중세와 얼리 마던 잉글랜드의 뭐 아울러 무법자들 1066 정보왕 1년부터 1600년까지 이게 2009년이고 끼케야 이게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연구가 되는 거야 이게. 당신들 그거 알잖아. 얘들은 국뽕을 절대 안 한다는 거.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거야 이게. 얘들은 자기들 못한 거 드러내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애들이잖아. 국뽕 안 하는 애들이 유일하게 또 이 영국 애들이고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이 유럽 게르만 애들의 해적이라는 게 거의 없어 이게. 몰랐지 당신들 이런 걸. 이게 영화로 들어봐서 영화로 역사 공부를 한다니까 참 한심하게도. 그래서 이 바이킹이 일단 해적 있잖아 바이킹. 이 바이킹이 일단 유일하지만 이게 바이킹이라는 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태생의 뭐 바다에서 이 무사들이 어쩌죠 하지만 이 바이킹이 8세기부터 이제 12세기 바이킹은 딱 정해져 있어. 1066년 정보왕 윌리엄까지가 바이킹이야. 8세기라면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아예 이게. 뒤에서 보고 이 바이킹이 해적이면 해적이야.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쪽 다 약탈을 하는 거, 약탈하면서 정착을 하는 거 얘들이 브리튼의 아일랜드성 구석구석까지. 이 얘들이 뭐 세비야도 갔다는 거고, 이 세비야는 노르족 애들이 844년에 이 바이킹 시대에 저 세비야까지 가서 해적질을 하는 거야 애들이 노르족이. 얘들이 이제 다 스며드는 거야 이게. 뚱땡이 샤를하고 싸워서 노르망디 땅 롤로가 이제 정착을 해서 노르망디가 돼서 걔들이 이탈리아 원정 가서 시칠리아의 나폴리를 갖고 오는 게 이 노르망디, 이 노르스 쪽의 노르망디고, 또한 정보왕 윌리엄이 이제 이 노르스 쪽의 노르망디였다가 가는 거야, 이게. 얘들이 이제 바이킹에서 문명인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얘들이 또한 북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거야,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탈리아도 갔다는 거고, 이게. 이 바이킹이 엄청난 거지, 얘들이. 그렇죠. 이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극히 일부야, 이게. 자,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위키에 써 있는 게 참, 이 인용 없이 막 써댄 거야, 이게 누가 설명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돼. 일단 뭐 세비야에 온 건 있나 보지. 근데 하여튼 이게 뭐 지중해 해변까지 와서 하는 거는 극히 미미한 거야, 이거는. 이건 뭐 모호하고 자료 자체가 이건 없어, 이거는. 없는 얘기 막 지어낸 듯이 쓰면서 있어도 상당히 미미한 이야기야, 이게. 바이킹이 세비야에 와갖고 그 지중해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이런 얘기는 주류가 아니야. 일부, 극히 일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바이킹 시작은 이게 서기 793년이야. 이게 서기 793년. 이 연도가 딱 찍힌 거야, 이거는. 바이킹 시대가 서기 794년 3년에서 1066까지야, 이게 바이킹이. 거의 270년이야, 270년. 이게. 거의 그 아래 그 지중해 그 에미레이트, 시칠리아 에미레이트 그 시대하고 약간 좀 비슷한 거지만 얘들이 하여튼 그러면서 완전히 스며드는 거라고, 얘들이. 이 바이킹 애들은. 희한하게. 해적이 문명인이 되면서 이 유럽 문명을 만든 거라고. 바이킹들이 잉글랜드 쪽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노르망디 쪽에도 스미는 거고 이게 얘들이. 그래서 노르망디에 스면서 또한 잉글랜드로 들어가고 이탈리아로도 들어가고 이 바이킹들이 위대한 인간들이야 진짜. 그리고 이 서기 793년에 린디스판이라는 곳이야. 린디스판으로 읽어. 린디스판. 이게 좀 익숙하도록 해. 굉장히 중요해. 린디스판이 홀리 아일랜드고 성스러운 섬이야 이게. 타이덜 아일랜드. 타이덜이라는 게 밀물이 들어오면은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은 국지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야 이게. 린디스판이. 여기가 너썸블랜드에 있는 거고 여기가 린디스판이 지금 잉글랜드하고 스콧 경계가 하드리아누스 장벽이었잖아. 고대 로마 때. 스콜랜드하고 접할 때 바로 이 북쪽 오른쪽 섬이라고 이게. 노썸블랜드 가장 북쪽의 오른쪽 섬이 이 린디스판이 서기 793년에 바이킹이 저기 쳐들어온 거야 여기. 얘들이 교회를 다 부신 거지 여기 와서. 바이킹이. 여기가 왜 홀리 아일랜드냐면은 여기가 앵글족이 정착한 곳이야 이게. 앵글족 이제 로바가 나가고
남부의 그 사우스 잉글랜드는 누가 들어오니? 섹슨족이 들어오는 거고, 켄트에는 누가 들어와? 주트족이 들어오는 거야. 주트족. 켄트에. 그리고 그 이스트 앵글리아라는 게 있잖아. 런던 위 북쪽은 해서 이쪽은 다 앵글족이 들어오는 거야. 이스트 앵글리아라는 쪽 포함해서 그쪽이 이 오른쪽 위에, 위쪽 해서 이쪽은 앵글족이고, 이쪽 위에도 이 노선버랜드 쪽도 앵글족이 들어오는 거고, 브리튼이라고 하잖아요. B-R-I-T-T-O-N. 브리튼은 게일족이 그래도 옛날에 앵글족 들어올 때 서쪽에 있었다고. 이 긴 브리튼의 서쪽에 브리튼이 있었고, 얘들 앵글족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길게. 이 아래에는 섹슨족이 있었던 거고, 켄트가 주트족이 있었던 거야. 이때 앵글족의 노선블랜드에서 6세기에 그리스도를 킹이 받아. 얘네 앵글족 킹이 6세기에. 이 시작이 린디스판이야. 웃기게도 이 섬. 그래서 이게 홀리 아일랜드고, 이 린디스판 바이블이 있어요. 서기 700년 즈음에 바이블, 라틴어 바이블이 있어요. 상당히 귀한 성서야 이게. 이 린디스판 텍스트야. 이게 채식서야. 일루미네이티드라는 채식서고, 얘들은 상당히 그 성서를 채식하면서 상당히 책을 귀하게 여긴 애들이야. 이 극동이들하고 전혀 달라 이게. 캔터베리잖아. 캔터베리 대주교. 이제 캔터베리가 가장 시작이잖아. 잉글랜드에서 로마가 나가고, 원래 앵글로 섹슨 애들이 교회를 다 부셨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들이 그리스도를 받으면서 켄트에서 시작한 거야. 켄터베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오거스틴이야. 즉 이탈리아 사람이고, 오거스틴이 파견 나가서 켄트에 도착해서 켄터베리에서 주트족 켄트 킹을 세례를 주면서 켄터베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서기 600년 직전이야. 그게 서기 600년 직전. 그러면서 이쪽 위에는 이쪽 앵글족은 아래 그 섹슨족과 엮이기 싫어서 얘들은 따로 어디에 주교를 요청해? 아일랜드에 주장해. 아일랜드는 이전에 교회가 계속 살아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게 웃기게도 앵글로색슨이 이쪽에 와서 다 깨부셨단 말이야. 아일랜드는 로마가 점령을 한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로마가 이제 밀라노 침략을 해서 교회가 공인이 되고 나서 아일랜드는 교회가 서기 400년 지나서 들어오는 게 아일랜드 카톨릭이라고. 그래서 아일랜드 카톨릭은 그래서 어디서도 당연히 들어오겠어. 브리튼 쪽에서 아일랜드를 전파하는 거지. 그래서 브리튼에서 들어와서 아일랜드에 그리스도 심는 사람이 누구야? 패트릭이야. 패트릭이 서기 400년 지나면서 아일랜드의 거의 초기야. 거의. 패트릭 다음에가 킬데어의 브리지트 또는 브리지드라고 해. 여자예요, 여자. 서기 400년 약간 지나서 여자의 브리지드고, 그리고 서기 500년 지나는 사람이 콜럼바야. 이 콜럼바는 아이리시야. 정확하게 아이리시. 브리지드는 여자고, 여자도 아이리시지만 스콧 쪽에서 온 픽트족 아이리시고, 본토 아이리시가 이놈의 콜럼바야. 이 콜럼바가 서기 500년 지난 사람이고, 그래서 아일랜드의 3명의 페이트론 하면 누구야? 패트릭, 브리지드, 콜럼바야. 중요한 인물이야, 이 3명이 교회에서. 아일랜드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이 80%야. 엄청난 거야, 이 아일랜드가. 이쪽 린디스판에 오는 주교가 콜럼바의 수도원에서 오는 주교야. 이 얘기까지 해야 돼. 왜 하냐,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바이킹 시대는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서기 793년, 여기 린디스판에서부터 시작해서 1066년 딱 찍힌 게 바이킹 시대야. 얘들이 다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이 노르망디하고 저쪽 프랑스 해변하고 이쪽에 잉글랜드로 다 딱 스미면서 얘들이 센 거라고. 이게 바다에서도 이 잉글랜드하고 프랑스가 센 거야. 이게 이 피가, 노르망디 애들 피가, 이게 참 노르망디가 엄청난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 킹덤 차원에서는 해군이 없어요. 이 중세라는 거는 전문적인 해군이 없고, 단지 그 지방의 그 해변의 영주들만 자기식의 그런 옛날에 이 바이킹 몰던 그런 습만 있던 거야. 이게
바이킹 모는 배 운영하는 경험만 쌓인 거야, 이 해변에서. 이 바이킹들이 스미면서. 바이킹이랑 다퉜던 인간들 포함해서, 그리고 해변에 그냥 어업하던 사람들 포함해서, 특히 바이킹 했던 인간들이 상당히 센 거고, 그러나 전문적으로 중앙에서 해군 같은 그런 거를 운영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조선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선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조선하고 일본은 여전히 이러한 얘기가 조선의 이순신 시대의 얘기야, 이게. 별게 아니라. 극동에는 지중해 해변 같은 그런 충각의 배의 해전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북해 쪽, 발트해 쪽에 그런 해전이 없어요. 이 지중해라는 건 엄청난 거야, 이게. 이 배 하나만 봐도. 지중해와 이 북유럽 쪽의 이 바다와는 또한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중세에서의 해전이란 것도 완벽하게 그냥 바이킹 싸우듯이 이렇게 싸운 거야, 이게. 뭐 거창한 해전이 아니라. 잉글랜드에는 이 기록 자체가 서기 1228년까지는 해적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이걸 명심하라고. 1228년까지 없어요. 유일하게 1228년 때에 처음 해적이라고 처형한 게 윌리엄 드 브리게어야. 윌리엄 드 브리게어. 뭐 이런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거야, 이게. 이 서기 1228년에. 1228년이면은 이제 윌리엄 오고 150년 지난 거야, 이게. 에드워드 3세의 100년 전쟁 1337 그쪽이니까 거의 그 전에 100년 전이고, 이게 1228이. 헨리 2세 지나고 실지왕 존쯤에 보면 되겠네. 실지왕 존쯤에 리차드 사자시망 리차드가 1199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기 1200년에 죽는 게 사자시망 리차드고, 실지왕 존의 헨리 3세지. 헨리 3세. 그때까지 해적이라는 건 없어. 바이킹들이 싹 사라졌잖아, 이게. 그러면서 그 사라진 바이킹들이 바다를 지키는 데가 누가 들어와. 그때 1228년에 지키는 거고, 또 지키는 게 우스터시의 몽크. 우스터시라는 지역의 몽크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1217에 죽었는데, 우스터시라는 곳이 그 블론유의 그 남쪽 바로 아래 있어요. 블론유가 이제 해변이잖아. 블론유 있고 깔레가 오른쪽인가 했을 거야, 이렇게. 그 바로 아래 해변이 이 우스터시야. 이 우스터시가 수도사였는데, 이 1217년에 죽을 때, 이때가 실지왕 존이 있을 때라고. 사자시망 죽고 나서 실지왕 존이 자기 땅 대륙에 있는 땅 회복한다고 얘를 해적으로, 얘한테 일종의 프라이비티어, 나중에 이제 프라이비티어라는 살해악질을 해주는 거야, 얘한테. 얘를 꼬셔갖고 너 프랑스 애들 배 쳐부수라고. 얘가 해적이 돼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쪽 킹덤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서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걸 실지왕 존 레크랜드가 이걸 이용한다고. 그래서 끼케야 13세기 초에 이 윌리엄 드 브리게오라는 사람하고 이 우스터시의 몽크라고 없어요, 이게. 해적이라는 게. 그러다가 그러니까 바이킹이 다 스미면서 잉글랜드나 프랑스나 킹덤 차원의 해군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킹덤 차원의 중앙 권력이 센 것도 아니고, 이 잉글랜드라는 나라도 배런하고 전쟁하면서 1차 이 실지왕 존부터 이 117의 배런들하고 1차 전쟁하고, 아들 헨리 3세도 배런하고 전쟁하고, 이 헨리 3세 꼬마일 때는 배런 애들이 쿠데타를 한다고. 중앙 킹덤에 아무런 힘이 없어.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킹이라는 인간이 자기 땅이 없다고, 이게. 하물며 뭔 킹덤 차원에서 해변에 해군을 만드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100년 전쟁이 터지고 나서 100년 전쟁 때 에드워드가 이제 배를 징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프랑스 애들도 얘들이 배 타고 오는 거를 알고, 얘들도 프랑스도 우리도 배를 만들어야지. 그러한 자각을 일으킨 거지. 100년 전쟁이 시작하면서. 에드워드가 갖고 오는 배들은 해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얘들이. 이때에는 포도 없어. 해전이라는 건 뭐예요? 충각으로 부딪혀서 배를 타고 배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전이란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진짜 해전은 지중해 해전이야, 그게. 충각이 있는
그 외에 해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이순신 저런 이야기는 다 코미디야, 코미디. 완전히 그 조선에 너무나 역사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순신 같은 저런 이야기를 그냥 코미디로 만드는 거라고. 그냥 이전에 말했듯이 화약이고 포탄이고 이미 고려시대 말에 그 남북조 시대잖니, 일본이. 중앙에서 컨트롤이 안 돼서 걔들이 이게 배 타고 막 넘어온다고 수백 대의 배들을 대포로 다 깨부셔요. 고려 애들이 흔히 하던 해전 성과야. 그게 갑자기 뭐 이순신이 고려 때도 수천 명이 있었어. 이순신이 뭐라고 저기 북쪽에서 그 야만족 막던 인간이 내려와서 똑같이 뭘 할 줄 알아. 그 옛날에 그 일본 애들 고려 때 막았던 듯이 그대로 막아준 것일 뿐이야. 쟤들은, 일본 애들은 화약을 전혀 모르거든. 근데 이때는 화약도 없잖니. 그래서 얘들도 그냥 배 타고 넘어오는 거고, 이게 슬레스 전투가 1340인데, 이때 프랑스 애들이 100년전에 시작하고 프랑스에서 잉글랜드를 쳐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슬레스에 모여서, 이 슬레스가 지금 저쪽이야, 저기 제일란트, 네덜란드 그 섬 세 개 큰 거 세우동 같이 있는 거 그 맨 아래 섬위에 해변이 슬레스야. 영어로 슬로이스라고 해. 슬로이스. 여기에 직결해 있는 배들을 얘들이 습격을 한다고, 1340에.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이때 잉글랜드로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배 나르는 거지 해전이 아니야, 이게. 수송선일 뿐이야, 수송선. 해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한번 해전이라는 걸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해전을 하니? 총도 없고 대포도 없는데. 해군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든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그 선방력 능력이 더 셌다고. 그런데 이때 이게 이 1340 기습한 게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100년 전쟁으로 얘들이 이제 바다에 대해서 해군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야, 얘들이 생각만. 프랑스가 그래서 그 잉글랜드를 그 다음에 쳐들어가려고 할 때 누구를 이용하는가? 제노바하고 카스티아 쪽을 이용하려고 해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헨리 5세가 백년 전쟁 때 북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이런 계획도 무산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여튼 어쨌거나 바다에 그 해전이라는 거는 없어. 그냥 그 병력 나르기야, 나르기. 수송선 개념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해군이라는 게 등장하는 게 로얄 네이비라는 단어로 쓰니, 로얄 네이비. 로얄 네이비가 언제 등장하는 거야, 이게? 로얄 네이비라는 것은 무조건 어디야? 잉글랜드 해군을 지칭할 뿐이야. 로얄 네이비는. 선박을 키우는 시작이 헨리 7세야. 헨리 7세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야. 잉글랜드 킹은 진짜 각각이 다 위대해, 진짜. 다른 이 세계사를 쭉 보면은 비교가 돼. 잉글랜드 역사가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배라는 거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바이킹이란 배들도 뭐냐, 이게 통나무 잘라서 그냥 앞에 충각 세게 한 거, 그런 어떻게 디자인을 잘한 거란 말이야. 다 자잘자잘한 배들이야, 이게. 그래서 헨리 7세 때 큰 배를 만들자 해서, 그거는 킹덤 차원에서 국가란 게 뭐야? 결국은 사회 간접 자본을 지원하는 게 국가야, 그게. 헨리 7세가 이때 거대한 도쿠를 만든다고. 그래서 거대한 배 짓게 하기 위해서. 헨리 7세가 상업이 국력이다라는 걸 알아서 경제를 키운 게 또한 헨리 7세고, 헨리 7세가 바닥을 만들고, 그래서 헨리 8세 때에 로얄 네이비가 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프라이비티어, 이 프라이비티어가 사략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킹덤에서 공인을 해주는 거야. 레터 오브 마크, 마크라는 게 딱 찍은 표시하는 거야. 뭘 표시해? 너 이거 해라. 이게 레터 오브 마크가 뭐야? 카르테스라는 거야, 이게. 킹덤에서 공식 자격증이야. 너 이 전쟁 중에 너는 지금 말하면 해군으로서의 역할을 네가 해라. 그래서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아무 배나 털면 안 돼. 여기 이 레터 오브 마크에 그 각종 그 세세한 규정이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거대로 상대의 배를 시비를 걸었냐 안 걸었냐, 이게 뭐 지나가는 아무 상선이나 하면 안 돼, 이게. 이걸로 재판을 많이 건다고. 또한 얘들은 법의 나라니까, 이게. 캡처드 쉽스, 얘들이 납포한 배들은 컨뎀네이션, 소유를 지워버리는 거야, 이제. 얘들 법에 의해서 배에 대해서 또 처분권을 프라이비티어 이 법으로 다 소유권을 나누는 거야. 킹덤하고 이 프라이비티어하고 배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지 뭐 그냥 그 아무런 규칙 없는 해적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상당히 깐깐하다고 이게 레드호브 마크가. 그래서 이 로열 네비가 1500년 지나면서 헨리 8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웨스턴에서 가장 먼저 해군을 만든 게 누구야?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항해 시대를 열 때 서기 1499에 이게 이제 저쪽 아래 케이프타운을 지나서 인도 고아로 가자니 1499가 그게 우연이 아니야. 이 역사를 보면 알아. 세상에 우연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데니스가 1327인가? 1327 정도? 내 기억으로는 1327에 해군을 창설한다고. 고아 가는 1499 거의 200년 스킴으로 만든 작업이야. 저게 엄청난 거야 이게. 포르투갈은 정말 안타까운 나라야. 그래서 포르투갈 데니스의 증손자가 주황일세 아비스 가문에. 그래서 아비스 주황일세에 걸출한 오형제가 있는 거고, 걸출한 오형제의 헨리 내비게이터가 카보바르데까지 가는 거고, 이게 데니스부터 시작한 200년 스킴이라고. 이게 엄청난 거야. 이거를 이제 유럽 애들이 다 다시 나눠 갖는 거고. 하여튼 얘들은 그런 노예 장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은 정말 웨스턴만의 문명을 만드는 거지, 이게 얘들이. 그래서 13세기에 이 한자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 한자. 한제나 한자, 도거야, 도거. 이게 아마 안제라고 해서 이게 SEE가 바다잖니. 그래서 온쇼어란 뜻이야, 이게. 바닷가, 뭐 이런 뜻에서 왔지 않을까라는 설도 있고, 이 한자 동맹이 13세기란 말이야, 이게. 리베크가 주틀랜드 이렇게 덴마크 있으면 이쪽 오른쪽 구석이 도시야 이게 리베크가. 이 리베크는 사자공 헨리가 만든 도시고, 사자공 헨리는 붉은수염 바바로사 때 싸운 거고, 바벤베르크 그쪽 가문이고 넘어가고, 사자공 헨리가 리베크 만들고 나서 거의 이제 100년 지나서 한자 동맹을 한자 영어로 한시애틱 리그라고 해요. 영어는 한시애틱 리그. 북쪽에 해적이 많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 13세기에는 산적 만날 때 대비해서 모여서 산을 넘잖아. 똑같아 이게. 같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동맹을 맺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1477년 이쯤에는 이제 이때는 뭐가 등장하니, 100년 전쟁이 지나면서 대포가 등장한단 말이야. 대포가. 그래서 바다에 대포를 실으면서 배가 커지고, 그러면서 대포의 해군이 되는 거지, 해군 병력을 싣는 거야, 이게. 상선이 전함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상선만 가면 이 전함이 또는 호위를 하든지, 이런 식의 한자 동맹이 여기 1300년 지나면서 가는 거야, 이게. 종종 컨보이라는 거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같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커지면서 무장을 했다 이거지. 이게 저 얘기는 뭐야? 저때 저기에 해적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뒤져보면 그 해적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게. 찾아지는 게, 이때 보면 이전에 해적이 누구였어? 우스터시, 이 사람은 프라이비티어야. 킹덤에서 공인받은 애야. 그래서 프라이비티어는 전쟁 때만 인정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윌리엄이라는 사람, 이거 왜 없어? 그러다가 등장하는 게, 역사책에 등장하는 게 비탈리엔 브리더. 영어로 빅추얼이라고 하지만 비탈리안 형제들이야, 이 형제들. 얘들이 프라이비티어, 사략들이었다가, 즉 바다의 군인인 거야, 얘들은. 자격증이 있는. 킹덤 자체에서 해군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얘들이 프라이비티어였는데 얘들이 진짜 해적이 돼버린 거야, 이게. 14세기 말에 북해하고 발트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끼케 이 사람들이야. 1391년에. 이 비탈리엔 브리더가 해적이 되고, 이 베르겐, 노르웨이, 이런 게 막 이제 1391년 이후부터 이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야, 애들이. 이게 이때가 뭐냐면은, 이 칼마르 유니온을 좀 알아야 돼. 칼마르 유니온이 1397에서 1523인데, 1523 때에 이제 구스타브 바사가 등장해서 스웨덴 나가는 거고, 1397년 때부터 덴마크의 마가렛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세 곳에 권력을 쥐면서 칼마르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덴마크의 마가렛은 덴마크 킹의 공주였다가 노르웨이 킹의 시집을 간 거라고. 그래서 당시 노르웨이는 스웨덴 땅이었고, 스웨덴의 형이 스웨덴 킹을 하고 동생이 노르웨이 킹을 했다고. 그래서 이 동생에게 시집간 사람이 덴마크의 마가렛이야. 그런데 스웨덴의 형이 죽었어.
그래서 스웨덴을 노르웨이 킹이 겸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유니온이 되고 형 핏줄은 사라졌으니까 동생인 노르웨이 킹이 스웨덴 킹도 했어. 그런데 이 노르웨이 킹이 죽어요. 그래서 이 부인, 여기는 살리크법이 아니란 말이야. 부인 마가렛이 노르웨이 킹의 스웨덴 킹을 하는 거야. 또한 덴마크 킹을 이전에 마가렛이 낳은 아들이 덴마크 킹을 했다고. 덴마크가 핏줄이 끊겨서. 그래서 마가렛의 아들이 덴마크 킹을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17살에 죽거든. 그래서 마가렛이 이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게 칼마르 유니온이야. 1391년이라는 거는 이때 이미 스웨덴 킹도 죽고 노르웨이 킹도 죽고, 그래서 마가렛의 아들만 남은 거라고. 마가렛의 아들은 노르웨이 킹과의 낳은 아들인 거고, 스웨덴에서 반발을 하는 거거든. 형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동생의 아들, 노르웨이 아들이 덴마크 킹의 이 스웨덴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스웨덴들이 상당히 반발하거든. 스웨덴이 주고 노르웨이는 스웨덴이 먹은 식민지거든. 얘들 입장에서는 스웨덴은. 근데 왜 스웨덴이 쟤들 밑으로 들어가냐 해서 여기에 상당히 내분이 있다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그때에 이 비탈리엔 브리더가 이 팀에서 해적이 되는 거야, 이게. 얘는 비탈리엔 브리더는 덴마크 쪽의 프라이빗이었다가 얘가 해적으로 변하면서 날아다니는 거고, 마가렛은 이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지, 아들이 이제 킹을 할 때지만, 이거 엄마야, 엄마, 이거는. 그래서 얘들을 막으려고 이때 한자동맹이 있었던 거, 한자동맹하고 튜퉁기사단하고 덴마크하고 오른쪽에 메클렌부르크하고 조약해서 이 비탈리엔 브리더 얘들이 덴마크 소속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발틱해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일단 뭐 이렇게 죽이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보니까 고틀랜드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돼서 얘들이 고틀랜드에서 있었다는 거야. 이 비탈리엔 브리더가.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얘들이 이제 작물 같은 거를 프리지아 쪽에 판다고, 작물을. 근데 프리지아에서도 작물을 못 팔게 해. 이 한자동맹하고 이쪽 킹덤 쪽에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 진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진압하는 병력이 배가 뭐 84척. 카락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될 거야, 이게. 자잘한 배라고 봐야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부군의 연합군이란 말이야, 이게. 이 상대적으로 비탈리엔 브리더가 상당히 세력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를, 고틀랜드를 쳐서 대부분을 다 사형을 시킨 거야, 비탈리엔 브리더. 그리고 유명한 애들에게. 유명하다기보다는 하여튼 끄집어낸 거야, 이 비탈리엔 브리더라는 해적이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 얘들을 리케딜러라고 해. 리케딜러. 이 리케딜러라는 뜻이 n분의 1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리케딜러가. 이 클라우스 스테르테 베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리케딜러의 리더야. 아주 악명이 높은 리더고, 클라우스 스테르테 베커는. 얘들이 피하는 곳이 헬리골랜드야, 헬리골랜드. 이쪽이 이제 덴마크 왼쪽 섬이고, 이것까지 다 진압을 하는 거야, 이 정부군에서. 그래서 이런 해적이 있었어. 근데 얘들이 뭐 노예 장사하는 건 아니야. 이 지중해 해적과 달라. 노예 이슈는 여기 없어. 해적은 있을지언정. 해적도 그냥 이렇게 15세기 말에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야, 이게. 없어, 해적 이슈가. 이건 참고로 한자동맹 이전에 잉글랜드에 있던 게 싱크포트 동맹이야, 싱크포트 동맹. 켄트하고 서식스 해변에 한자동맹 비슷하게 여기에도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이거야, 항구들이. 그런데 이거는 서기 1100년에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한자동맹보다 좀 100년 먼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차도도 받은 건데 100년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게 사라졌대, 싱크포트는. 그래서 이건 사라지고 한자동맹만 남은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얘들은 해적도 거의 이슈가 없는 거고, 노예 이슈는 전혀 없어. 노예라는 단어는 1000년 이상 무슬림만의 단어가 노예야. 노예 장사는 쟤들만 한 거야. 웨스턴은 그런 짓을 안 했어, 얘들은. 그때 중세 때는. 얘들만이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남들 다 했는데요, 조선만 한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세상은 다 똑같아요. 다 센 거짓말이야. 쟤들이 아주 너무나 흔한 거짓말. 조선만 끔찍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모두 그랬어요. 아유, 좀 거짓말 좀 그만 좀 하면서 살아라. 사계질 좀 그만 좀 치고.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조선만큼 역겹고 구대기 같은 인간들의 땅은 없었단다.